저는 지금 경기도 의정부에 살고 있는 깜장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민이 어떤 것입니까? 의정부에서는 전세로 살고 있고요. 갖고 있는, 이게 세를 주고 있는 집들이 이제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한창 역전세가 이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전세금이 좀 낮아져가지고, 그에 대한 이제 비용을 이제 해줘야 돼서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네. 이게 좀 고민이 돼서, 네. 지금 2억 넘게 조금 차이가 나더라고요. 현재 시세하고는. 임차인한테는 연락이 와서 이제 퇴거를 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퇴거 자금을 마련하기가 좀 그래서 일단은 뭐 요즘에 많이들 여골세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제안을 드렸는데 아직은 답은 없는 상황이라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갖고 있는 이제 다른 이제 오피스텔이 삼성역 쪽에 이제 하나 있는데, 그게 지금 거기도 일단은 많이 떨어져가지고 그렇지만 세입자한테 이제 만약에 내줘야 된다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팔아서 내줘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거기도 좀 안 팔려가지고 사실 조금 되게 난감한 상황이에요. 당연히 손해를 보고서라도 팔려고는 하는데, 예. 어느 정도까지 그 이상으로 팔면은 아예 세입자한테 뭐 돈을 아예 내주지 못할 정도로 팔 수는 없으니까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 팔아야 되는데, 지금 제가 거기 삼성에 있는 오피스텔 그 아파트이거든요. 그좀 평수가 조금 있는. 그래서 거기서 지금 현재 시세가 제가 그때 좀 최고가로 샀어가지고 지금 떨어진 게 한 3억 정도 떨어져 있더라고요. 3억 정도 떨어뜨려서 팔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가지고 좀 고민이 많은데 좀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해서요. 그러니까 역전세로 인한 전세금 돌려줘야 되는 부분을 삼성역 대형 오피스텔로 하려고 하는데 네네. 이 판단이 적절하냐는 말씀이시죠? 네, 근데 약간 팔리는 것도 사실 요즘에 뭐 특례보금자리론이 아직 그 아파텔이 아직 그 대상이 아니라고 또 하고 그래서 예. 합리적인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서 사실 그거를 좀 택하고 있긴 한데, 혹시 뭐 다른 이거 말고 주택에 다른 게 뭐 많이 있으세요? 저질러 놓은 거 너무 몇 개. 많아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피스텔도 오피스텔이지만 다른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걸 부동산에 다 내놓으세요. 다. 전부 다요? 그러니까 팔릴 수 있는 거. 네, 그러니까 다 내놓는데 이게 내놨을 때 그 시세가 네. 돌려받을 수 없는 정도까지 이미 시세가 내려가 버려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다른 거 팔면은 그거 내줄 수 있는 거 아니세요? 다른 거를 팔면, 그러니까 다른 거 여러 채를 팔면. 그러니까 네, 오피스텔. 다른 여러 채가 지금 예전에 따는 것도 매매가가 지금 그때 당시 구입했던 매매가가 지금 이미 전세가보다 더 내려가서. 아, 다 깡통 주택인 네, 거네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의정부에 있는 네네네. 물건이 재작년인가 구입을 했었는데. 오케이. 그러니까 어쨌든 팔아도 이제 다 안 되니까 네, 역전세를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 세입자한테 솔직하게 얘기하고요. 네네. 그냥 월세로 좀 더 보태주겠다. 네네. 예, 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팔아도 아니면은 경매 신청하셔야 돼서 경매로 넘어가서 받을 수밖에 없다. 근데 그러면 서로 피해를 보기 때문에 네네. 내가 대신에 그래도 현금 흐름은 좀 원활하신 거잖아요. 매달 들어오는 수입이 좀 그래도 괜찮으신 거 아니세요? 일반 보통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좀 너무 무리하게 투자를 하신 것 같고요. 네네네. 그래서 다음엔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현금 흐름은 뭔가 좀 부수입을 만들어서라도 세입자한테 좀 피해를 안 주게끔 네네. 그 여골세를 좀 제공한다고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죠. 네, 그 부분은 이미 얘기해 놓은 상황인데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사람이 그거를 만약에 나는 안 된다 이럴까봐 약간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예. 이제 저는 이제 그 이유 절차도 사실 몰라서, 이게 만약에 네. 답변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간다고 해서 나가게 되면 경매 이제 신청하겠죠. 구매 네. 신청하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잃고 남는 그 못 받은 돈도 다른 본인이 갖고 있는 재산에 경매 신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재산이요? 그럼요. 예. 네네. 그러니까 뭔가 네. 좀 그 빨리 다른 다른 뭐 부수입을 찾으시던 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그 주변에 이렇게 뭐 부모님이나 아니면 뭐 좀 도움 주실 분들한테 좀 이제 돈을 보태주시는 걸로, 빌려주는 걸로 해서 네네. 일단 역전세를 막고 그다음에 처분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처분해서 구조조정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선생님, 그러면 역전세가 거래가가 전세가 밑으로 내려왔다라는 것들이 투자한 물건들이 그러면 오피스텔이세요, 주로? 아니요, 아파트도 하나 있고요. 근데 아파트가 그게 의정부에 있는 아파트가 일단 재작년에 매수한 건데, 그게 지금 현재 시세가 갭 투자한 거거든요. 그래서 1억 정도 갭이 있을 때 산 건데, 지금 매매가가 일단은
제가 여기 전세 준 금액보다도 조금 낮아진 감이 있어서 다른 물건은요? 다른 물건은 다 이제 오피스텔이죠. 네. 네. 원룸이고 뭐 이런 네. 것들. 그리고 그 지금 살고 있는 거주는 뭐 전세세요, 월세세요, 아니면 자가세요?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전세입니다. 전세면 그거를 월세로 돌리시고 그 전세금을 빼서 세입자한테 주는 방법도 있으니까 네네. 네, 그것도 고민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금 말고 본인이 월세로 전환하면 보증금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네네. 네네. 지금 전세 얼마 살고 계신데요? 네, 2억 5천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보증금을 뭐 한 1억이나 5천으로 낮추면 네. 한 2억 정도 또 추가 자금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거를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대출 받는 방법도 또 다양하게 있으니까 네네. 예, 그런 것도 조금 더 알아보시고요. 사업자 대출 받는 방법도 있으니까 네, 안 그래도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예,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좀 더 알아보시고 일단은 전세금을 월세로 낮추시고요. 그 보증금 활용해서 갚는 게 제일 맞을 것 같네요. 근데 네. 집주인하고 또 상의를 해봐야겠네요. 그렇죠. 아니, 그렇죠. 아니, 그렇죠. 그게 안 되면 다른 집으로 이사 가셔야죠. 제 말은. 다른 집으로. 그렇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잘 해결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진짜 그렇구나. 네네.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존버해라. 음. 뭐 이런 방법들, 뭐 사업자 대출 얘기도 하셨고요. 근데 존버도 어느 정도야 그럼요. 존버지. 어떤 거에 따라 달라져요.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광명 뉴타운 입주권을 좀 늦게 매수를 해가지고 예. 지금 프리미엄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네. 지금 매도가 가능하다면 그 금액으로 이제 성남의 상두현 2구역 34평이나 39평으로 조금 갈아탈 수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그렇게 갈아타는 거나 기존 기축 아파트 갭 투자로 좀 옮기는 게 어떨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지금 광명 뉴타운의 사업이 좀 지연되고 있고 이제 분담금도 조금 늘어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근데 약간 지금 좀 주춤하다 그래서 또 이걸 팔고 또 다른 거를 또 하신다는 거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제가 광명 어떤 데인지 사업성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손해를 본 상태에서 또 팔고 지금 또 다른 데 또 취득세 부과하면서까지 네. 갈아타는 거는 저는 조금 시기적으로는 좀 그럴 것 같고 좀 더 신중하게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약간 그 대표님 그 영상을 보면서 네. 제 포트폴리오 상으로 이제 25평이 상한가를 제가 10억 정도로 목표를 이렇게 정해버렸는데 네. 이제 현재 뭐 고덕이나 이런 데 보면 훨씬 네. 상급지임에도 벌써 25평 가격이 한 10억 정도로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갖고 갔을 때 제 총 투자 금액이 한 8억 정도 됐는데 25평 기준으로 네네네. 이게 안전마진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네. 좀 더 큰 평수로 옮기면 뭐 사업 지원이 조금 더 있더라도 그래도 나중에 수익성은 괜찮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답변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볼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갈아타면은 이제 어디를 갈아탈 건지부터 시작해서 또 세금 관계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지금 현재 1주택자신 거예요? 예, 그 1주택자고 저는 네. 그냥 전세에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를 또 샀는데 지금 마이너스라고 해서 또 팔고 또 이런 식으로 또 투자를 하는 거는 저는 속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매도를 할 때 대부분 올랐을 때 매도를 하는 편이에요. 예, 그리고 만약에 안 올랐으면 저는 안 파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그냥 이게 존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오히려. 좋은 게 보여도요? 좋은 게 보여도 일단은 수익이 안 나면 좀 기다리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은 좋은 게 계속 보이기 때문에 계속 마이너스일 때도 사고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수익이 안 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파는 시점은 언제냐면 무조건 수익이 났을 때 팔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절대 손해를 보고는 안 팔아요, 저는. 무슨 말 이해되세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설령 좋은 게 있다 하더라도. 근데 좋은 건 항상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렇게 좀 기다려서 수익이 났을 때 그때 파는 게 맞는 거지. 네네네. 그래서 그거는 좀 너무 성급하게 움직이실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표님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저 부모님이 그 신도림에 푸르지오 1차라는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데 네. 여기 상승기 때 25평 기준으로 거의 한 6억 5천까지. 잠깐만, 어디라고 다시 한 번만. 어디 푸르지오? 신도림 푸르지오. 신도림. 1차 신도림 푸르지오? 아파트가 네네네. 예. 25평이 말씀하세요. 몇 차예요? 1차입니다. 1차. 네. 네. 102동이고요. 그게 시세가 많이 올랐다가 이제 좀 거래도 없고 이제 실거래가도 좀 파악하기 힘든 상황인데 네.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시다 보니까 이거를 좀 매각을 하려고 하시는데 혹시 그 시점이나 그 매각의 이 아니, 금액 부모님은, 같은 게 예, 감이 전혀 없어가지고. 부모님은 여기 실제 거주하고 계세요? 아닙니다. 지방에 거주하시는데 이제 예? 은퇴하시다 보니까 이제 뭐 보험, 세금 이런 문제 때문에 조금 매각을 원하시는 상황이시거든요. 잠깐만, 이게 신도림 프루지 1차가 오피스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오피스텔인데 방이 있어가지고 이 아파트에 네, 이거 취득은 언제 하신 거예요? 취득은 거의 분양 받으셔가지고 2012년인가 되게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부모님은 이거 1주택자세요? 아니요, 지방에 집이 또 있으시고 오피스텔이 한 두 채 더 있으시거든요. 아, 그러면 어쨌든 비과세는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비과세가 2017년 8월 2일 전에 매수하셨더라도 예, 예, 비과세, 그러면 지금 다른 거 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예. 다른 것 중에 이게 제일 시세 차익이 많이 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러면 이걸 비과세 아닌 걸로 팔아도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네네. 아, 그러면 뭐 파시면 되죠. 그 분양 받으셨으면 그래도 시세 차익이 좀 나신 거잖아요. 근데 뭐 신도림이 뭐 아직 한참 멀었지만 뭐 GTX랑 뭐 이런 개발 호재들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거 만약 팔면은 얼마 남아요? 분양가가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 거의 한 3억 정도였고 지금 시세가 한 6억 정도로 알고 그러면 있습니다. 전세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전세금은 지금 한 3억 정도? 그러면 3억 남으실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러면 세금 내더라도 뭐 한 2억 정도 남으실 거잖아요. 2억 정도 남으실 거예요. 네네네. 일반 세금이니까. 그러면 2억 갖고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 사시면 돼요. 굳이 요거를 뭐 저한테 증여한다거나 굳이 오래 가져가시거나 그럴 필요는 그 2억 가지고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사시면 되죠. 네네. 이거를 팔고. 예,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파신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네네네. 네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충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아서. 예. 네. 요 신도림 프루지오 1차, 2차 네. 요 근처 네. 맛집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신도림 프루지 아파트는 어차피 그러니까 얘기가 다른 게 광명은 내가 샀는데 마이너스가 났는데 그걸 팔고 또 더 좋은 데를 가자는 얘기였는데 일단 그건 아닌 것 같고, 그죠? 왜냐면 수익이 안 났잖아요. 근데 수익이 안 났는데 굳이 팔 이유는 없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신도림 1차 같은 경우는 이미 분양을 받으셨고, 양도세 수익이 났으니까 이거는 팔고 다른 거 사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단순한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이렇게. 비과세도 신경 안 쓰고 비과세 그냥 팔면 돼요. 만약에 비과세 다른 게 만약에 이게 비과세 받을 거였으면 다른 걸 처분하고 이거 양도 차익을 해서 이거를 이제 어차피 거주 요건이 없어도 되니까 이거를 비과세 받으면 되는 건데 어차피 양도세 비과세 받을 건 다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처분 빨리 해야죠. 빨리 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증여 문제 걸렸었잖아요. 네. 증여 문제도 이거를 신도림을 굳이 증여를 받는 거 보면 증여세 또 나오니까 차라리 본인도 이제 소득이 있으니까 이거를 팔고 그 돈으로 다른 걸 본인 명의로 사면은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깔끔하게. 네, 그쵸? 네. 그러니까 모든 고민이 다 풀리는 거예요. 여기는 가족이 다 적폐네요, 보니까. 집안이 다, 식구가 다 적폐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상담 오셔도 제가 상담을 이런 식으로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깜짝 놀라냐면은 본인은 막 몇 날 며칠을 고민하는 거거든요. 답이 안 나오지. 답이 안 나오는데 근데 제가 한 10분, 5분 얘기 듣다가 5분 만에 딱딱딱딱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면서 한편으로는 쟤 뭐지? 되게 생각 없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오해도 하고. 오해도 하고 쟤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그게 아니라 이미 시장을 다 이제 위에서 들여다 보니까 통찰을 하고 제가 이제 이 답변 드리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것만 딱딱딱딱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고 어쨌든 그래서 좀 상담이 좀 힘든 부분이 있다.